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진광고등학교 교사 노연실입니다. 심사위원은 김미선 선생님 그리고 백이창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부와 문화부, 환경부, 서울특별시 교육청 등이 후원하고 사단법인 전국 독서생물별 모임이 주최한 제20회 대한민국 독서토론 논술대회 초중고교 시도대항전 단체전 본선 제1차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도서는 곱창 1인분도 배달되는 세상 모두가 행복할까? 그리고 슬기로운 방구석 플랜 B입니다. 이번 토론 주제는 첫 번째 1주제로 코로나19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자, 그럼 먼저 팀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발제 하노이 국제학교 친구들 중에 대표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우향국제학교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나가게 된 에어컨 팀이라고 합니다. 이 팀의 뜻은 하노이의 더운 날씨에 꼭 필요한 에어컨처럼 이제 좀 필요한 그런 팀이 되면 좋겠다 해가지고 지은 이름입니다. 이제 에어컨이 아니라 앵어컨인데 앵어컨이라는 이름은 좀 에어컨을 조금 귀엽게 보이도록 이렇게 만든 이름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재치 있는 팀명이네요. 다음에는 후발제 소개가 있습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라운제자 팀 제1발제자 김조혜입니다. 저희 팀명 라운제자는 순우리말로 즐거운 우리라는 뜻입니다. 이번 독서 토론에서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과정을 통해 많이 배우고 성장함으로써 즐거운 우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팀명을 지어보았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두 팀 모두 아주 의미 있는 팀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토론자 여러분은 토론의 정신을 잘 지켜 공정하고 합리적인 토론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발제 1발제자 신서윤 학생 준비되었습니까? 네, 준비되었습니다. 네, 발제 시간은 2분입니다.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우향국국제학교 앵어컨 팀 그리고 저는 제1발제자 신서윤이라고 합니다.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사회적 문제는 사회에 소수된 특정한 집단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로 그리고 해결하다는 현재의 상황보다 나아지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정의하겠습니다. 저희의 주장은 무인화 시스템을 완화하고 개선 및 관련 신규 제도 도입으로 하루빨리 무인화 시스템을 상용화해야 한다입니다. 이유는 아직까지 한국에는 명확히 무인화 시스템 규제에 관한 정책들이 추정된 바가 없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사람들의 두려움이 확산됨에 따라 무인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감염을 낮추고 불안 또한 해소시켜야 합니다. 첫 번째 근거로 미국의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무인마트 아마존고를 오픈했는데요. 이 무인결제 시스템에 카메라와 센서들이 부착되어 있어서 스마트폰에 연결된 신용카드와 연동되어 결제됩니다. 또한 LG전자는 올해 말부터 실내외 통합 배송 로봇을 시범 운영할 계획인데요.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무인 자율주행 배달 로봇의 규제는 심각한 편으로 생활물류법에 따르면 물건 배송은 오직 오토바이와 자동차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 주장은 코로나 시대에 늘어난 아동학대 문제를 색출하고 이에 따라 엄격한 규제와 관리, 보호 및 지속적인 감찰이 필요하다입니다. 또한 긴급 돌봄 지원으로 양육 스트레스와 학대 환경에서의 노출을 줄여야 합니다. 그 이유로는 코로나 시대에 아동이 집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양육자의 스트레스 증가와 더불어 아동의 학대 또는 방임의 위험들, 노출될 위험이 크게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근거로는 올해 아동학대 신고만 전년 대비 252%가 증가했고 2020년 조사 결과 보호자 약 3,000명 중 약 73.2%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양육 스트레스가 크게 증가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미국, 독일, 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이미 긴급 돌봄 서비스, 양육비 지원, 양육 물품 지원, 양육 휴가 지급 등 코로나19로 인한 아동학대 사건 증가를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방침과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근거에 떨쳐는 슬기로운 방구석 생활비, 곱창 1인분도 배달될 세상 모두가 행복할까? 칼럼, 뉴스 기사 등에서 인용하였습니다. 상술의 뜻이 이러한 근거와 이유를 바탕으로 무인 시스템 상용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및 추가, 그리고 아동학대 규제 및 보호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지났습니다. 네, 2분 조금 넘으셨고요.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후발제에서 교차 지름이 제발로 있겠습니다. 자, 누가 먼저 시작하겠습니까? 시간은 3분입니다. 자, 아까 전에 그 신서윤 학생, 온라인상이기도 하지만 약간의 끊김 현상이 있었어요. 조금 천천히 하노이 팀 발제를 해주시면 더 정확하게 상대팀에게 전달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 3분입니다. 질의응답 시간 사용하세요. 무인화 시스템을 빨리 상용화하여야 한다고 하신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혹시 제 말이 너무 빨려서 끊긴 건가요?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혹시 주장을 다시 얘기해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대팀에서 이렇게 제시하신 무인화 시스템을 상용화하는 것이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근거가 있나요? 물론 있습니다. 아까 근거에서 말씀하셨듯이 LG전자는 이미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 다른 해외 나라에서도 이미 선례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한정적으로 시범 운영하면서 이미 자율주행과 무인 배달 서비스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속 질문 있나요? 네, 다음 질문해 주세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와 부모가 같은 집에 있으면서 아동학대나 방임 이런 게 증가한다고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초기에 이제 3단계로 인해서 모두가 이 전체 등교가 하지 않고 이럴 때 발생했는데 이번에 이제 2학기 개학할 때는 정부에서 모든 학교가 전체 등교를 하려고 시행하고 있고 뭐 3단계나 4단계가 되더라도 뭐 3분의 1, 3분의 2 이렇게 등교하면서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아이와 부모가 같은 집에 있으면서 방임이나 아동학대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 지속하면서 앞으로도 일어날 문제가 아니라 일시적인 이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시적인 문제라고 하기에는 이미 아동학대 신고만 전년 대비 252%나 증가하였고, 이미 여러 사람들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을 매우 꺼려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그런 감염 위험이 있는 불안함은 아직도 있을 텐데요. 이러한 점들을 오히려 부모님께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그로 인해서 아동학대나 아동방임 문제가 훨씬 더 심각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사람들이 아동학대를 하고 있다는 걸 직접적으로 인지하고 있다면 과연 그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서 자신들이 학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을까요? 네, 이시은 학생. 음소거 해제해 주세요. 네, 아까 무인화 시스템을 상용화해야 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방구석 플랜 B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이 무인화 시스템으로 인해서 사명이 발생해왔고 이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가 있다고 네, 하였습니다. 교차 조사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후발제 팀의 제1발제를 듣는 시간입니다. 자, 후발제 1발제 준비되었습니까? 김주 학생? 네. 네. 시간은 2분입니다.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라운제나 팀 2반의 맡은 김주아입니다. 저희 팀이 생각한 첫 번째 사회적 문제는 코로나 분류 현상과 공동체 의식 파괴라는 정신적 측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우울 증상을 코로나 분류라고 하는데 한국지능개발원의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분류의 큰 원인은 모임 자제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입니다. 또한 슬기로운 방구석 플랜 B에서 코로나 시대 비대면으로 인해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증가하며 공동체 연대가 없어질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이런 문제를 타인과 관계를 맺기 위한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 예로는 코로나 시기에 적합하게 비대면 소통 창구를 활용하여 소통하는 것, 소규모 가족 친화 문화를 형성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2020년 8월 8일 동아뉴스에 따르면 다양한 비대면 소통 창구의 보급으로 공간을 초월한 만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천재교육 기술과정 교과서에서는 가족 친화 문화로 정신적 안정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현재 교육 변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방구석 플랜 B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방식에 대한 혼란이 일어나고 후 IR이 가속화됨에 따라 교육 시스템이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후 IR 기준을 활용한 수업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블렌디드 러닝입니다. 오프라인 상에서 온라인 기기를 활용하는 수업으로 오프라인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수업입니다. EBS 미래교육에서는 이는 학생의 흥미와 선택을 반영할 수 있어서 미래교육 현장에 적합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AI 교사를 활용한 수업입니다. 인간 교사가 중심이 되고 도우미 정도의 역할만 AI 로봇이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별 맞춤 지식 교육과 사회적 성장 모두가 가능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당면한 정신적, 교육적 문제를 이와 같이 해결할 때 코로나19는 보다 행복하고 발전된 사회를 위한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1분 53초 바로 나갔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발제 팀의 교차 질문이 제 반론이 있겠습니다. 자,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박건우 학생. 네, 먼저 발제 잘 들었습니다. 아까
AI 교사를 활용하신다 그랬는데 혹시 AI 교사가 실질적으로 실현이 가능한 그런 근거가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더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신선한 학생. 네, 주장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은 기사에서는 AI가 교사를 대신할 수 없다고 나와 있는데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대면 수업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사람은 사람이 직접 가르쳐야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사람들이 접촉을 하지 못하면서 우울증이 심해졌다고 하는데요. 그와 반대로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자살률은 오히려 2%나 감소하였고 학교폭력 사건도 17.4%나 감소했습니다. 이게 과연 대인관계에 문제를 듣고 있는 것일까요? 학교 폭력에 시달리던 학생들은 지금 오히려 더 행복한 삶을 온라인 클래스로 인해서 즐기고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첫 번째 질문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한 부분은 모든 수업 교사의 중심을 AI로 대체하자는 것이 아니라 인간 교사가 중심이 되고 AI가 뭐 계산이나 이런 것이 더 빠를 테니까 도우미 정도의 역할로만 활용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혹시 다시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그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사람들의 대인관계가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그리고 우울증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결과는 그와 정반대로 우울증이 오히려 코로나 시대 전보다 2%나 감소하였고 또한 학교폭력 사건은 17.8%나 감소하였습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봤을 때는 학교폭력에 보통 시달리고 있던 학생들은 대인관계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대인관계가 문제가 있었다가 온라인 클래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문제가 사라진 걸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화가 됨으로써 집에 있고 그렇게 학생들과 떨어지면 학교 폭력이 사라지고 그런 것은 저희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만나기 좋아하고 그런 외향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타인과 만나지 못함으로써 그런 사회적 고립감을 느꼈고 그로써 코로나 분류가 일어났음을 저희는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선한 학생.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울증이 늘어난 것과 반대로 자살률이 오히려 2%나 떨어졌다는 점에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우울증이 진짜로 더 늘어났다는 정확한 통계 자료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자살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코로나 시대에 우울증이 늘어났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고요. 상대팀께서 말한 자살률이 떨어졌다는 자료만으로 성급하게 네, 교차 그, 나, 실습이 모두 끝났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1라운드가 끝났습니다. 2분간의 전략합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2라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발제, 이발제자 박건우 학생 준비되었습니까? 네, 네, 준비되었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시작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우연구국제학교 팀 앵어컨의 제2발제자 박건우라고 합니다. 저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첫 번째, 사회적 약자들에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돌봄 서비스를 시행해야 하고, 두 번째, 택배기사들에게 노조를 통한 휴무 등 근무 퇴근 시간, 근무 조건 보장 및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팬데믹으로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지금 사회적 약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욱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의 찬사를 받았던 우리나라의 방역도 사회적 약자의 사각지대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평소에도 사회적 약자, 특히 장애인들은 일상생활을 하기 벅찬데 이 부분은 곱창 1인도 배려되는 세상 모두 행복할까 95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도우미도 없으니 더 힘들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코로나 발병률은 다른 사람들보다 낮지만 코로나 사망률은 훨씬 높았습니다. 이는 코로나에 걸린 사회적 약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관리받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장애인 5명 중에 1명의 돌봄 서비스가 중단되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들의 어려움을 한시라도 빨리 줄여주기 위해서 국가의 지원으로 돌봄 서비스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독서토론 도서인 곱창 1인분 201에서 205페이지에서는 택배 배달 기사들을 플랫폼 노동이라는 범주 안에 놓는데요. 이 플랫폼 노동은 노동자가 원하는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일한 만큼 보상받는 노동이라고 합니다. 이것만 들으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일한 만큼 보상받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생계를 유지하려면 쉬지도 못하고 일해야만 합니다. 또한 특수노동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원래는 회사가 전부 부담하는 산재 적용을 플랫폼은 노동자가 전부 부담하도록 강요합니다. 또한 배달 플랫폼 중
배달 플랫폼 중 하나인 쿠팡에서는 노동자가 노동 중 다치자 치료비도 내지 않고 바로 그 노동자를 해고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노동권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택배 배달기사들이 휴무, 근로조건, 근로환경 등을 보장받는 것을 정부가 택배기사를 정규 노동자로 바꾸는 형태로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이때 우리 사회의 단점들이 촉촉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단점들을 보호만 있다면 절대로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를 더 좋게 만드는 것이 후손들을 위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분 52초 말씀하셨습니다. 좀 천천히 발제를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말이 빨라서 상대방에게 더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하노이 친구들 조금만 천천히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후발제 팀의 교차 조사 및 질의가 있겠습니다. 자, 누가 먼저 시작할까요? 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공공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에 대해 더 구체적인 방안이 혹시 있나요? 너무 추상적인 방안인 것 아닌가요? 네, 먼저 반론 잘 들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어떤 복지를 해줘야 되냐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까지는 어떤 방식으로 해줬냐면 지금까지는 사회적 약자의 집에 가서 집안일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장을 봐주거나 그런 식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도와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끼고 소독을 해주는 등의 그런 방역 도움도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질문 있습니까? 네, 이시은 학생. 아까 택배 기사들이 플랫폼 노동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택배 기사에게 정확하게 휴무를 제공하고 또 정식적인 그런 직종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현재 특수노동자들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산재 적용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또한 지금 현재 택배기사들은 코로나 상황에 더욱더 택배나 배달이 많아짐에 따라서 쉴 새도 없이 일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그 택배 노동자들을 정규 노동자로 정확하게 정부가 편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정규 노동자로 켜 있어. 무서워. 정규 노동자로 그렇게 전환되었을 때 그런 장점 그런 게 명확히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에는 헌법에 근로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노동권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노동자의 회사에서 다쳤을 때 산재 적용이나 노동자에게 주 5일 근무 시간을 이렇게 근무를 할 수 있게 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노동자에게 정해진 네, 휴무를 교차 주는 질의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후발제, 이발제 발제되는 시간입니다. 자, 후발제 두 번째 친구 백채영 학생 준비되었습니까? 네, 음소거 해제하고 발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라운제나 팀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백채영입니다. 코로나19로 생긴 세 번째 문제는 여러 환경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환경 문제는 마스크 투기량 증가로 동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1년 3월 25일 OBS 뉴스는 물범이 버려진 마스크를 삼켜 죽을 뻔했다고 전했습니다. 둘째,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곱창 1인분도 배달되는 세상 모두가 행복할까를 보면 소량도 배달이 가능한 시대가 열렸음을 제시하는데 이에 따라 배달용 일회용품이 증가해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도덕출판 도덕2 교과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환경 친화적 소비를 실천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스크 끈 잘라서 버리기, 다회용기 사용하기 등의 노력으로 코로나로 인한 환경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생긴 네 번째 문제는 가속화된 IR로 인해 소외, 혼란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첫째, 사명의 소외 문제입니다. 슬기로운 방구석 플랜 B를 보면 코로나로 인하여 IR의 급속한 변화에 부적응 계층의 사명이 발생하였고 이들은 기술적 문제로 업무에서 소외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 비대면 온라인 활동이 증가하면서 사이버 범죄가 증가했습니다. 2021년 1월 12일 KBS 뉴스는 코로나로 비대면 온라인 활동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해 사이버 범죄가 작년보다 48% 증가했음을 보도했습니다. 저희 팀은 이를 기술 윤리 교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슬기로운 방구석 플랜 B를 보면 4IR 기술 교육을 통해 사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도덕출판 도덕2 교과서에서 제시된 정보통신 매체 활용 시 절대 능력 키우기, 올바른
정보 활용 능력 키우기 같은 윤리 교육을 통해 증가하는 사이버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술 윤리 교육을 통해 4IR 시스템과 협업하는 능력을 갖춰 누구나 행복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1분 52초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발제 교차지가 있겠습니다. 네, 신소연 학생 시작하세요. 네, 첫 번째 주장으로 환경 오염을 말씀하시는데요. 의견 잘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환경 오염이 더 심해졌다고 얘기하는데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대기 오염이 연평 이제 이산화질소 농도가 30에서 40%나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는 걸 아시고 계시나요? 이는 오히려 환경에 더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그 대기 오염 같은 부분은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거나 규정이 약해졌을 때 자동차가 뭐 다시 다니고 인간 활동이 이제 다시 시작된다 보면은 대기 문제는 다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그 해결된 환경은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이 마스크 사용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마스크 투기량으로 인한 동물들의 행복권 침해나 이런 문제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는 바입니다. 네, 다른 질문 있습니까? 네, 박건우 학생. 네, 아까 일단 발제 잘 들었습니다. 아까 코로나19로 인한 환경 문제로 마스크 투기량이 증가해서 동물들이 고통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근데 맞습니다. 마스크는 대부분 종량제 봉투를 통해서 버립니다. 종량제 봉투는 마스크를 그런 쓰레기들을 다 모아서 봉투에 넣어서 소각장으로 보내서 그런 동물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마스크 끈을 제대로 버리지 못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 길거리에 다니다가 이제 마스크를 버리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로 인해 마스크 투기, 그러니까 길거리에 버리는 행동으로 동물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말씀하신 종량제 봉투에 해서 소각한다는 이 문제도 저희가 소각하면서 여러 유해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환경 문제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제 말로 해도 될까요? 계속하세요. 네. 그렇다면 코로나19로 인한 환경 문제의 마스크 투기량 증가는 이거를 마스크 끈을 잘라 버리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이렇게 길거리에 버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올바른 방안이 아닐까요? 네, 제 발로 부탁합니다. 네, 마스크 끈 잘라 버리기보다 뭐 버리지 말라는 인식 교육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이러한 마스크 근데 말씀하신 교육 말씀 차원에서 교육을 하면 이제 사람의 네. 인식이 바뀌. 교차조사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 이제 양 팀의 제2발제까지 모두 들어보았고요. 2분간 전략협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전략협의 시간 모두 끝났습니다. 자리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양 팀의 마지막 최종 발언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먼저 선발제 세 번째 친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류영서 친구 준비되었습니까? 네, 발제 시간은 2분입니다. 시작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앵어컨 팀의 제3발제를 맡은 류영서입니다. 발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상대팀 토론자분께서 교육 방식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근거로 블렌딩 교육이라는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4IR 시대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점은 저희 팀도 수용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상대팀께서는 AI 교사가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 또한 외향적인 사람들은 코로나 블루로 인해 시달리고 있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활동을 이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외향적인 사람들은 줌과 같은 플랫폼들을 사용해서 소통을 하고 있을 거라는 점을 간과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 팀은 무인화 시스템을 상용화하고 아동, 장애인, 플랫폼 노동자 등의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손님들과의 대면이 필수적이지만 이는 감염률을 높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인화 시스템을 하루빨리 상용화하여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인 약자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에서 비롯된 다양한 상황들에 노출되어 인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가능성은 증가했으며 장애인들의 돌봄 서비스의 일부는 중단되었고
택배 기사들은 소위 로켓 배송이라고 불리는 것을 위해 생리 현상을 해결할 시간도 없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한다고 곱창 1인분도 배달된 세상 모두가 행복할까에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앞서 주장한 이들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면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해결될 것이며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점점 희망이 보인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버텨내고 또 포스트 코로나를 안전하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위의 주장들이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분 48초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 후발제 세 번째 최종 발언 이시은 학생 준비되었습니까? 네, 2분입니다.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시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주제에 대해 최종 발언을 맡은 이시은입니다. 상대팀은 주제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노동자들을 보호하며 무인 시스템을 상용화하고 돌봄 시스템을 늘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네, 질문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상대팀께서 말하신 무인화 시스템을 상용화하자라는 주장에 대해서 저희는 인간 소유 형성과 산행 등이 발생하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것이며 편리만을 위한 세상은 좋은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비인간화 될 것이며 인간이 주체가 되어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아닌 기술을 통해서 인간이 잠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인간의 소외와 잠식이 우려되는 점입니다. 저희 팀의 주장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인간관계와 생태계가 파괴되고 또 4IR 시대가 가속화되면서 교육과 사회는 혼란과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저희가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발전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찾아온 고통과 혼란만을 바라보고 안주하기보다는 슬기로운 방구석 플랜 B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를 캡스톤 포인트로 여겨 변화의 소용돌이를 뚫고 깨어나려 노력한다면 더 모두가 발전되고 행복한 사회를 누리게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아까 이야기하셨던 환경적인 문제에서 교육적인 부분과 마스크를 잘라버려야 된다는 인식에 함께 된다고 하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분 36초 발언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노이 국제학교 학생들 그리고 3호 서중의 토론이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한 모든 토론자들에게 우리 박수 한번 보낼까요?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네. 첫 번째 라운드 하느라 긴장했을 텐데요. 두 팀 모두 준비한 만큼 열심히 잘 발휘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심사 집계가 모아지는 동안 각 팀의 대표 친구 한 명씩만 토론 소감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선발제 팀 중에서 대표 누가 한번 소감 발표할까요? 네, 먼저 이렇게 토론을 열심히 준비하다가 이렇게 토론을 하게 되니까 정말 열심히 준비한 그런 보답이 받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한국에 있는 그런 중학생들과 토론을 하는 것이 맨 처음엔 아주 긴장이 되었지만 토론을 하면서 긴장도 풀리고 그리고 이제 서로 열심히 생각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되게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엔 3호 서중 친구들 토론 어땠나요? 누가 대표로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다양한 친구들의 의견과 그런 것들을 들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 됐고 열심히 준비하면서 참 뜻깊은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자, 그러면 심사 집계가 조금 모아지는 동안 각자 다른 친구들도 조금 더 얘기해보고 싶은 친구 있을 텐데 한 팀의 다른 친구 한 명만 더 얘기 들어볼까요? 자, 영서 친구? 토론자분들께서 다들 이렇게 매너 있게 토론을 진행해 주시고 그래서 되게 긴장도 많이 했지만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번에 3호 서중 또 어떤 친구도 발표해 볼까요? 진짜 이 토론을 준비하면서 힘든 점도 많았지만 정말 배운 점도 많았고 또 오늘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저희가 문제 제기한 것과 해결 방법이랑 그 하노이 국제학교 측에서 제기한 문제와 해결 방법이 4개 다 너무 다른 점을 보고 되게 신기했고 이 코로나 시대 속에 문제점도 많지만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많다고 느낀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모두 긴장 속에서 첫 번째 단체전을 치렀었는데요. 이제 심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백이창 심사위원 선생님께서 한번 그 소감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토론 너무 열심히 하셨습니다. 사실 심사하기 너무 어려울 정도로 두 팀이 그 막상막하의 그런 실력을 좀 보여주셨는데요.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아마 그 질의응답 쪽에서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질문을 최대한 짧게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은데 그렇지 않고 길게 이렇게 질문을 해주신 부분과 그리고 답변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짧게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그리고 좀 자신의 어떤 생각들을 발표할 때 좀 천천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을 뻔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마이크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토론을 준비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그 마이크 시스템도 좋은 시스템으로 갖추는 게 전달력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두 팀 다 정말 그 토론 그 논제에 대해서 내면화를 잘 시켜서 잘 발표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그 토론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신 두 팀이기 때문에 사실 한 팀이 떨어지더라도 그 팀도 사실 잘못해서 떨어진 건 아니고 너무 잘한 팀을 만나서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두 팀 다 정말 결승전답게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결승전은 아니었지만 결승전답게 하신 그런 뛰어난 실력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아주 꼼꼼한 심사평 감사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정말 심사하기가 어려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심사 결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심사위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발제라든지 또 교차지, 재발론 모두 다 열심히 하셔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교차 조사 부분에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하노이 국제학교 팀이 다음 라운드에 올라가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상호소등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저희 모두 다 선생님께서 심사하기 매우 어려웠었는데요. 교차조사 질의 부분에서 조금 더 근소한 차이로 점수가 살짝 밀렸다는 점에서 아주 큰 차이가 아니었음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대회 때 또 마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한 모든 토론자 그리고 심사위원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